천혜의 자원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은 땅. 복음의 황무지 몽골에 오늘도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82명의 몽골 한인 선교사. 척박한 환경과 배타적인 종교의 벽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걸음을 멈출 수 없게 했던 힘. 바로 울란바토르 선교사 자녀학교였습니다. 1989년에 개교해 19년간 선교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온 하나님의 학교. 울란바토르 선교사 자녀학교는 낯선 타국에서 생활하게 된 선교사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선교사들이 자녀 걱정 없이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자녀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MK스쿨이라는 데가 있다. 굉장히 저한테 안정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혼자 그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감당해 주시니까 엄마로서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교육하는 것들이 참 되게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현장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 선교사 자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5년마다 교육부에서 몽골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계속 그 벌점을 받고 그 벌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벌금을 물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자기네 기준이랑 맞지 않아서 그 연장을 아직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상태이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이 학교가 정말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현장. 울란바토르 선교사 자녀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오늘 열방을 향하여에서는요. 몽골 선교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선교사 자녀학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선교사 이렇게 나갈 때 네. 가장 걱정되는 게 그렇죠. 자녀 교육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의 자녀가 그 외국에 가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 이런 걱정이 많으신데요. 네. 이 선교사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더욱 적극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이 바로 이 몽골 MK 학교 교장 선생님 송혜남 선교사님과 NK 학교 졸업생 권민성 학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두 분도 선생님과 학생을 오랜만에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졸업식이 있었는데 4기 졸업식이 네. 있었는데 그때 1기 졸업생으로서 또 와서 또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방학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권민석 학생이 딱 졸업 후에 이렇게 멋지게 대학생의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네. 어떠세요? 뿌듯하죠. 저희가 그 MK 사역은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MK 사역은 하지만 실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민석이처럼 이렇게 잘 자라서 한국에 적응을 잘하고 또 신앙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학교가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 사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보람도 되고요. 옆에서 끄덕끄덕. 오늘 살아있는 증거로 나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민성 형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다 이 몽골 MK 학교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왔잖아요. 한국 생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말을 쓰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우리말을 쓰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네.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또 심지어 이제 개그 코드까지 맞나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환경이 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예,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지금 그 권민성 학생 말이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부모님이 선교지를 처음에 갔을 때 그 느낌이 오히려 우리 권민성 학생이 이곳으로 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그 교육도 잘 받고 와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서 든든한데 네. 사실 선교사님 이렇게 세계 방방 곳곳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네네. 반면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도움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 통계로 28,000여 명의 선교사가 170개 국가에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더 많겠지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네. MK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18,000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논문도 없고 실제 뭐 박사학위 논문도 많이 안 나왔고 거의 석사학위 논문이고 거기서 지금 이제 MK 사역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본 교단 내지는 본 선교단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뭐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친구 중에도 선교사 나가 있는 네.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통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사실 자기 정체성, 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나와 있고 네, 네. 또 부모님들이 너무 바쁜 상황에 방치돼 있어서 맞아요. 이 MK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들 걱정으로 인해서 혹은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험한 길을 같이 걸어야 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학교, 이 올란바토르 선교사 자녀 학교가 여러분 최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품고 계신 송혜남 선교사님과 여러 교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급격한 발전을 통해 초원을 벗고 어엿한 경제도시로 성장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시민들의 삶의 수준도 올라가면서 이젠 생계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의료 환경,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이에 발맞춰 학교들도 수준 높은 시설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의 선교사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있을까? 소련 군인들이 이제 물러나면서 다 군인 막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팔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교가 그 막사 하나를 산 거죠. 비슷한 건물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옛날 러시아 군인 막사들. 몽골 MK 스쿨의 교장 선생님 송혜남 선교사와 함께 학교를 찾았다. 구소련군 막사를 개조해 만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배움터. 소박하고 낡았지만 십자가의 소망이 자리한 귀한 학교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기적들을 만들고 계실까?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낯선 타지에서 우리말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적응해가는 아이들. 이곳은 선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선교사가 사역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많이 에너지가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학교에 맡겼을 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이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안심이 되고, 네, 그래서 이 MK 학교가 참 소중한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임신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여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가 한국이 어떨 때는 조금 낯설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근데 학교에 오면 아이들 너무 즐거워해요. UBMK가 있기 때문에 또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지속적으로 몽골에 있어 준다면 선교사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한 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선교사들의 선교를 돕기 위해 손이 많이 가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양육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 이곳에서 한글을 깨우친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로 올라가며 반석같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귀한 현장이지만 재정이 없이 현지 선교사들의 헌신과 작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MK학교는 시설 보수도 못한 채 19년의 세월을 그대로 맞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체육관이 없어 학교 앞 좁은 골목에서 뛰놀 수밖에 없는 아이들. 유난히 겨울이 긴 몽골이기에 짧은 여름이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만 여의치가 않다. 게다가 몽골 정부도 이런 MK 학교의 교육 환경을 주시하고 있다. 몽골의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학교 수준들이 높아진 거죠. 몽골 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년마다 교육부에서 몽골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 또 교육부에서 감사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올 때마다 학교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낙후되고 체육관이 없고 급식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실도 무척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그 벌점을 받고 그 벌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벌금을 물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랑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의 그 공유 면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이 1인당 차지해야 되는 면적이 너무 좁다는, 교실이 좁고 교실에 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는 아직까지도 그 기준이 자기네 기준이랑 맞지 않아서 그 연장을 아직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상태이고요. 당장 유치원 인가부터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 여기에는 공간이 없었던 공간인데 유치원 전용 화장실이 없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유치원 화장실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렵게 재정을 마련해 유치원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시설 미비로 인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유치원의 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근의 상가 건물로 쫓기듯 이사를 나와야 했다. 세를 내고 보습학원처럼 작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반 회사들 사이에 학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원래 밖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또 여기가 옆에 회사들이 사무실들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랑 제일 먼 반에 있는 7학년 반에서 지금 연습 중이에요. 낯선 곳에서 적응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는 선생님들. 아바이마을 설악산 관광 엑스포타워를 갔다가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MK 아이들의 마음. 그 안에 자리 잡은 깊은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이 이 안에 너무 가득 찬 거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어려서부터 아내들은 괜찮아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못하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습을 보게 해주셨던 게 너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 말도 문화도 전혀 다른 땅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아이들. 게다가 선교사들의 잦은 이동은 아이들에게 또 언제 이곳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상처로 남아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제가 첫 해 왔을 때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팔짱을 끼고 선생님은 몇 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정말 MK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쉽게 친해지고 싶어서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만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또 이별의 아픔들을 참 많이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 그런 망설임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정을 주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 혼자 남아서 되게 그리워하는 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의 마음 회복을 학교의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세운 MK 학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그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를 건넸다. 사춘기 때 힘들 때 좀 많이 도움이 주셔가지고 저희 엄마보다 더 감사한 게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감사하죠. 이제 제1 지망으로 이제 고학년을 해가지고 제일 지망이 저쪽 반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를 그랬잖아요. 그때 첫사랑이라고 저희를 막 너무 디저트를 같이 가자고. 아니 잠깐만요.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고, 뭐 가끔 이렇게 막 울면서 막 달려가면은 막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걸 보면 MK들을 향한 사랑이 또 대단한 걸, 엄청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가셔서 그냥 밥 사주시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도 돈이 없으시고 다 후원에 매달리셔서 그러고 계신데 저희 그냥 밥 사주시겠다고 사주시고 그러는 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깝고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학교에서 주는 명목이 숙소 보조비예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숙소를 얻을 수 있는 정도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진짜 귀하신 분들이고. 그런 다함 없는 사랑에 마음을 열어가는 아이들. 네, 이건배 쌤한테 자랑하러 왔어요. 쌤의 명언을. 오, 멋지지 않나? 뭐야? 곱셈이야? 인생은 곱셈인가요?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찬스가 와도 누가 적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누가 적었냐? 제가요. 멋지다, 야. 이거 표지에도 붙여야 돼요. 아이들에게 베푼 사랑은 몇 배로 커져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글귀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나 봐요. 그거. 저 인생은 곱셈이다. 네. 제가 지은 건 아닌데요. 인용해서 애들한테 갖다 줬던 말입니다. 그 말이 되게 인상. 한국의 좋은 조건보다 아이들이 더 귀했던 선생님들. 그런데도 여기 있는 것은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나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또 여기 있는 우리 MK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선교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사, 선교사라는 거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시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의 헌신과 간절함이 모여 운영되고 있는 울란바토르 선교사 자녀학교. 오늘은 한 학부모가 아이들 책을 한가득 들고 찾아왔다. 우리 애들은 크니까 안 보고 뭐 여기 갖다 놓으면 그래도 어린 애들이 많이 또 다른 학생들도 있으니까 또 같이 또 보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책 주시고 빈 책장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급식 시설이 없기에 준비하기 어려운 간식도 학부모들이 맡았다. 지금 저희 간식으로 떡꼬치 하고 있어요, 아이들. 뭔가요? 네, 저희가 매점이 없어서요. 엄마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아이들 간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이곳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들. 달콤한 떡꼬치 냄새에 어느새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해서 제일 감사하죠. 친구들하고 놀고 선생님들도 네,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좋아하고 조금 쉬는 날 되면 학교 얼른 가고 싶다 얘기할 정도로 학교를 네, 좋아해요. 엄마들의 정성으로 준비된 우리의 맛. 그 맛은 어떨까? 식을 세라 첫 접시가 선생님들에게 먼저 전해진다. 한국의 맛입니다. 떡꼬치를 든 엄마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이젠 드디어 아이들 차례. 진짜 맛있어요. 떡꼬치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무거운 사명을 진 송혜남 선교사가 향한 곳은 학교 근처 예배당. 유치원뿐 아니라 학교도 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 2년 안에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의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를 다시 살리기 위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드릴 곳마저 없어 인근 건물을 빌려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몽골 민족을 빛으로 인도하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MK 학교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소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동참의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1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썽꾸러기인데 힘드셨으면 정말 죄송하고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는데 그 꿈들이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네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 따라서 같이 선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좀 중요한 때에 NK나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쌤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것을 다시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또 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아이들을 품습니다. 주님의 뜻 이곳에 세우소서. 네, 선교사는 자기가 헌신하고 결단해서 선교지로 가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결단 때문에 타지에 가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이 몽골에서 특별히 19년 동안 이 낙후되고 정말 너무나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사랑만큼은 정말 어느 학교 부러울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들도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훈훈합니다. 네. 정말 이 학교가 꼭 지켜져야 될 현장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의 황무지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믿음으로 곧게 서기 위해서는 MK학교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제가 화면을 보면서도 정말 너무 느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제2의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송혜남 선교사님과 여러 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후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계좌 열려 있고요. 026333-0070으로 후원 문의 바랍니다. 네. 권민성 학생, 아까 보니까 화면 보면서 계속 끄덕끄덕 하면서 오랜만에 학교의 모습을 봤겠어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옛날 생각도 나고 또 혹시 보고 싶었던 선생님도 있고 이게 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막 많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뛰놀고 또 예배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와. 학교 앞에서 똑같이 축구하고 놀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화면 보면서 여름에 괜찮은데 네. 겨울에 막 영하 맞아. 30도에 그 아스팔트에서 운동하고 그랬던 거죠? 네, 그때 미끄러지면서 막. 학교의 유일한 운동장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축구할 수 있는 곳이 거긴 거죠? 공간이. 그렇구나. 여러분 영상에서도 봤지만 정말 교사 선생님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제가 듣기로는 그 보조금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한 25만 원 정도 받고 정말 선생님들이 가셔서 MK 자녀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그 선교사의 자녀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몽골에 오시는지 궁금해요. 네, 보통 이제 전현직 선생님들이 이제 많으시고요. 교사 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요. 왜냐하면 학교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오시기도 하고 이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휴직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또 자격증이 있으면서 이제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MK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다 이제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개인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월급을 주게 되면 학비가 올라가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오시라고. 그게 교사 공고를 내면서 본인의 그 생활비는 본인이 후원받고 오라는 공고를 내는 오신 분들이세요. 아, 진짜 그거 들으면서도 약간 저희가 조금 뻔뻔하죠. 아니, 많이 뻔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님께서도 원래는 단기 선교로 가셨다가 더 머물게 되셨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휴직을 하고 2년간 근무했다가 와서 초등학교 이제 교사를 사표를 내고 다른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교장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파송 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의논을 드렸는데 감사하게 우리 당회에서 재파송을 3년간 허용해 주셨거든요. 작년에 이제 가야 됐죠. 그래서 이제 짐도 하나씩 보내고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들과 이사님들이 파송 교회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편지를 들고 가셔가지고 좀 설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추가로 연장 파송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선생님은 몇 년 있다 가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권민성 형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속 선생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거의 왔다 갔다 하셨어요. 요즘에는 2년, 3년 계시는 좀 장기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마음을 문을 닫고 6개월간 그 정도 닫고 있다가 또 열면은 또 가시고 이러셔서 사실 좀 그 선생님과 친해지는 거에 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부분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민서이가 이제 15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을 10명 봤고요. 15년 동안? 선생님이 한 200명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님들만 해도 운영 이사님들 60명 만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운영되어 왔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운영되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19년이 그러니까요. 기적 19년 같습니다. 동안.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상처받고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많이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걱정하시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좋을까 많이 고민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교장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교사일 때는 생각이 있어도 막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교장 되니까 설득이 좀 쉬워지고요. 우리 MK들의 특성을 이동성과 잦은 이별이라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점처럼 늘 인식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이 되어 와서 그걸 강점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때까지 이동은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이동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동하자.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두 번째로는 잦은 이별은 있지만 이별되는 만남이 있는 것처럼 잦은 만남도 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집사였지만 성경을 쭉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치고 이동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서 지도를 보면 그러네요. 다 누구 이동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동하면서 자랐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그 아이들은 순수해서 설득당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 학교의 주요 그 중액 교육 과정이 여행을 목표로 한 건데요. 그래서 6학년, 8학년, 11학년은 해외로 한국과 중국과 유럽으로 비전트리를 보내고 나머지 학년은 몽골에 사니까 몽골을 사랑하고 알아야 되니까 몽골로 지방여행을 보내는 그런 비전트립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제했고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 교육과정도 교육부에서 준수해야 되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인성과 사랑과 또 교육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정말 통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권민석 씨도 비전 트립 다녀왔어요? 저는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직접 준비하고 또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제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비전을 찾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과로 제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의 과를 그쪽으로 나오셨구나. 친구들도 저와 같이 비전을 찾거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고민하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인가 허가가 취소되게 처했다고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유치원이 인가가 따로 되고 초중 고등학교가 인가가 이제 따로 되는데 제가 2014년도에 왔을 때 초중고 인가를 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유효 기간이 있었고 작년이 이제 유치원 인가 기간이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인가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었는데 워낙 아까 설명했듯이 뭐 화면에 나왔듯이 몽골 교육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 교육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몽골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거기 이제 항목들이 있으니까 뭐 따로 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수준에선 최선을 맞추어서 이제 겨울 때 했는데 아직 인가를 더 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제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현재 건물로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걱정거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가가 취소되면 이제 아예 교육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학교가 이제 일단 폐쇄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못 오는 거죠. 그러면 학교는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80명 넘는 학생들이 거기 있는데 MK만 그렇고 한인 자녀들도 한국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0명 단문화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국 학교가 우리 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참 이걸 뭐 한국 교육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이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러네요. CTS 가족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까 중고등학생들이 그 오피스 건물에 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임대료를 못 내기 때문에 후원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줘서 2년간 딱 그 오피스 건물을 빌릴 수 있어서 그 안에 저희가 건축을 지금 현 부지에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선한 뜻을 가진 분이 그 지금 땅은 게르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쪽에 학교 건축을 교육부 인가받을 수준.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체육관이 없어서 아이들이 체육을 잘 못해요. 그렇죠. 겨울에 추위도 추위지만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실내 체육관, 그 몽골 학교에 모두 있는 실내 체육관을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그런 학교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이제 건축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군요.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민성 학생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선생님 만나고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몽골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힘내서 어렵지만 이렇게 좀 잘 지내달라고 우리 한번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1회 졸업생 권민석입니다. 비록 몽골과 학교의 상황이 열악하고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신앙 그리고 지식 둘 다 놓치지 않고 잘 배우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이상의 시간 동안 할애해 주시고 또 항상 저희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의 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는 뭐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선생님으로 가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민석 학생을 보니까 더 또 뿌듯하네요. 이렇게 교육받은 또 몽골에서도 한국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은 이 자녀들이 또 앞으로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오늘 이 시간 저희 7천 미라클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인가 문제고요. 그 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늘 뭐 우리 몽골 MK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진 MK들에게 MK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수급이 이제 저희는 유초, 중, 고가 이제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목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사 수급을 맞추는 것들이 어려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과학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와 방학 동안 이제 인텐시브 강사로 섬기시는 분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교사의 수급 문제. 또 교사들은 보통 교회에서 잘 후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자비량이 많습니다. 아까 후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교사를 파송해 주시는 문제, 인가와 건축과 교사 파견의 문제, 그리고 늘 아이들이 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 요즘에 또 몽골은 비자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계셔야 저희가 있기 때문에 몽골 그 비자의 안정화 문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학생을 지냈던 우리 민석 형제는 또 기도 제목 학교를 위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할게요. 저는 저의 추억이 담겨 있는 학교가 이제 폐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항상 몽골로 가면은 제가 갈 곳이 부모님도 있지만 학교를 또 방문하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없으면은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그게 급하고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또 학생들 모두의 마음을 저희가 이제 알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난 모르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제때 교육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하나님 오히려 선교의 뜻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특별히 하나님 몽골 지역에 우리 MK 자녀를 위한 올란베르토 선교사 자녀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곳이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인가하는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 많은 자녀들이 선교의 꿈을 안고 세계 열방을 향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지에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 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곳에 선생님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 선생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매 주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사 우리 몽골에 있는 MK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선교사님이 계시는 동안 학교를 통해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장 선생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의 황무지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있는 유일한 선교사 자녀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의 배움을 이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사역 또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송혜남 선교사님과 여러 교사 선교사님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후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계좌 열려 있고요. 02-6333-0070으로도 후원 문의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현장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몽골에 있는 MK 선교사 자녀 학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지만 그 자녀와 그 교육을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고 나간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방송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또 항상 함께 하길 바라고요. 한 분 한 분 또 섬기면서 후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CTS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그 기적의 현장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쉬는 날 되면 학교 얼른 가고 싶다 얘기할 정도로 학교를 좋아해요. 이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이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MK 학교가 참 소중한 학교라고. 이 학교가 지속적으로 몽골에 있어준다면 선교사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를 올 때마다 학교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금을 물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준이 자기네 기준이랑 맞지 않아서 그 연장을 아직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나는 또다시 일어날 거야.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